안녕하세요.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경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1% 사람들의 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금융신문 2025년 4월 9일자 기사입니다. 최근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는 더 100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54.8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9.6%로 전체 가구 평균이 16.9%보다 크게 낮아서 매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평균 가구 원수는 3명이고 가구 주의 평균 나이는 64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가구 중심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살펴보면 상위 1%는 20에서 25억 원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1%의 가구의 자산 구성은 실물자산 81.1%, 금융자산이 18.9%로 실물자산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요. 특히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79.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거주용 외 부동산이 55.7%로 거주주택보다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구의 자가 비율은 80.7%에 달하며 평균 거주주택 가격은 17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주택의 면적은 132.2m2 그 이상이고요. 41.4%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82.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1% 가구 중에 70.8%는 아직 은퇴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70세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은퇴 후 생활비는 월 623만 원으로 희망하고 있고 그런데 이미 은퇴한 9.2%의 가구는 평균 62.8세에 은퇴했으며 실제 월 지출은 평균 499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에는 폭등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폭락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더 많아져서 현금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결국 현금화 해야 되는데 너무 비중이 높아서 판매할 때 재가격을 받는 것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아직 완전히 은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부동산을 판매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부족함을 느끼는 시기는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상위 1%의 분들에게는 늦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을 팔려는 생각이 지금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곧 이들도 진짜 은퇴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현재 평균 나이가 64세이고 은퇴 나이를 70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 지금부터 10년 뒤부터는 현금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시점이 올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진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은 그때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은퇴를 위한 준비로 부동산을 살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부동산은 가장 먼저 사려고 하고 맨 마지막에 파는 자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현금 보유량의 문제입니다. 강남의 경우에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늦게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2억 4,395만 원인데요.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약 3.4배에 달하니까 꽤 높죠. 그리고 소득의 구성은 근로소득이 44.7%, 재산소득이 38.5%, 사업소득이 11.9%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재산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대비 16.8배에 이릅니다. 즉 재산소득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서 50%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소득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요. 사업소득의 비중도 10% 정도로 낮아서 실제로는 재산소득만 남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소득의 대부분도 부동산과 현금일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고 현금화하려는 필요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면 상위 1%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비를 좀 살펴보면 경상소득 중에 비소비 지출, 세금이나 사회보험 등을 제외하면 연간 처분 가능한 소득은 1억 6,719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7,366만 원을 소비해 9,353만 원을 저축에 사용해서 매우 높게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이 월 1,4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생각보다 높지 않죠.
그리고 펑펑 소비할 수 있는 수준도 물론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구가 월 4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스포츠카를 사고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이것조차 60%를 저축을 합니다. 즉 실제로는 월 600만 원 정도 소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통 가구의 소비 수준보다 엄청나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상위 1%의 부자들이라고 해서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아껴서 지출하고 있죠. 오늘은 상위 1% 부자들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이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